네, 안녕하세요. DCF 세미나의 오픈마인드를 맡게 된 예교 윤현식입니다. 와, 벌써 11월이라니 연말이 다가왔네요. 그죠? 특히 2020년은 언택트를 통한 온라인화가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미팅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뒤 배경으로 넣어보았습니다. 모두 본인 얼굴 찾으셨나요? 네. 다음 달이면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모두가 대부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이 오픈마인드의 시작을 그분의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머라이어 캐리라는 그 팝 가수 아시죠? 이분의 인터뷰 중에서 저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만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엄청 사랑한다고 합니다.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1994년에 발표되어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는 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제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는 다 귓가에 뭔가 맴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지금 11월부터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머라이어 캐리 캐롤 트렌드 지표라는 이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솟아 있는 부분들 많이 있죠. 12월 정도만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확대한 사진을 보면은 고개를 살짝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뭐 송, 뭐 이런 노래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아마 이 노래가 꼭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결국 다 듣게 되는 거죠. 네,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 노래의 2017년까지 로열티 수익은 우리 돈 약 657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소득의 속성은 머라이어 캐리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소득일 겁니다. 머라이어 캐리도 공연을 많이 다니겠죠. 공연을 많이 하면서 공연 수입도 엄청 날 겁니다. 하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내가 노동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아파서 공연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 공연 수입도 벌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은 이 머라이어 캐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죠. 죽고 나서도 사후 수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속 대물리 될 수 있는 수입이 바로 이 수입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비록 머라이어 캐리의 곡만큼은 아니더라도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월급 외의 소득으로 평생 수익을 얻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소득이겠죠. 그래서 월급 외의 소득 구조를 만들면 초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금 흐름은 증가하고 삶의 여유 또한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일찍부터 월세 수익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투자 전문 유튜버 투자캐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월세 수익률로 매매 차익만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나는 처음부터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뒀다. 내가 월세라는 그 작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자본금이 굉장히 크죠. 그 월세화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돈 벌려고 2만 원 큰 돈을 넣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를 계속 놔두면은 현금 흐름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화를 추진하던 당시 목돈이 들어가고 월세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고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여유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느리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빠르게 벌 수 있는 그런 돈들, 다음 달 바로 나오는 월급 같은 돈들에 취해서 살죠. 달콤하니까요. 머라이어 캐리도요. 그 연금 곡을 녹음하던 날 캐롤 앨범은
한물간 가수들이나 녹음하는 것이라면서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거죠. 녹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가 아닌데 억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끼가 넘치는 이런 뮤지션도 이런 곡을 만들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요. 혼자서는 절대 그 어느 한계점 이상의 큰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연아에도 코치가 필요한 것처럼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꼭 우리가 코치가 필요하다는 점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그대로 연금곡 녹음을 포기했다면 지금처럼 크리스마스를 절대 좋아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가수 그냥 이렇게만 낙인 찍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막에서 3일간 쫄쫄 굶었어요. 목이 너무 마르고 물을 먹어야 되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안 하면 죽으니까요. 멀리 10km 전방을 봐도 오아시스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체력도 비축해야 되겠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거예요. 500m 앞에 갑자기 근데 오아시스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빠른 속도로 질주할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오아시스 쪽으로. 반대로 질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없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천천히 가려고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오아시스도 안 보였는데 좀 쉬었다 가자. 즉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10년, 20년 고지곳대로 걸어간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 인풋 세계와 아웃풋 세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세계라고 합니다. CEO가 있으면 이제 이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는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은 8살부터 20살 때까지 인풋만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학생이 유튜브 블로그 하면 안 되게 하죠. 그리고 공부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 가야 되기 때문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하라고 권장하진 않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그 일을 최대한 빨리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아웃풋이라는 이 세계는 피라미드 바깥에 있는 세계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사람. 예를 들어 오프라 윈프리라던가 유재석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머라이어 캐리 같이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방향성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이곳에 들 수 있고요. 구호 활동을 하는 한비아 씨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장하는 그런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분도 이곳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죠. 투자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이나 존 리 같은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사업가죠. 빌 게이츠나 이재용 같은. 달리 말하면 이 아웃풋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의 형태가 아닌 자산의 형태를 가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소득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 방법 4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인풋도 경쟁이고요. 아웃풋도 경쟁이에요.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건데 완전히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풋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안정적인 것처럼 대우해주고 사실 회사만 다녀도 너무 힘들고요. 그 짜투리 시간은 내가 쉬어야 되니까 아웃풋의 세계에 발을 담그기가 너무 힘들죠. 월급날은 너무 또 달콤하죠. 월급날만 되면 회사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죠. 그곳에 적응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95%가 이 인풋 세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닌 남이 부자가 되는 길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구상하길래 뭔가 봤더니 커피집, 치킨집, PC방, 노래방 이런 거
것들이더라는 거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들 나름의 발버둥이었을 거고요. 생계형으로 몰리고 누가 시키던 일만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무작정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창업은 미친 짓이다 라고. 절대 창업하지 말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 왜 그럴까요? 이 인풋의 세계에서는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죠?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요. 2014년에 태어난 아이는 145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연금은 자꾸 줄고 날 찾아주는 일자리는 계속 없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앞으로 꼭 인지해야 할 점은 바로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창업은 필수라는 것. 창업은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창업이 필수인데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창업을 해야 될까? 포화 상태인 그런 시장에 뛰어들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창업 10대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시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해야 한다. 세 번째, 중복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 유효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두에게 필요한 물건은 아닐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소비가 막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 뭐가 있죠? 바로 생필품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해 볼 만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자생력? 뭐 의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돈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코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일곱 번째, 성공인사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혹은 다른 분야의 성공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워라밸이라고 생각하면 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 내가 이게 재능인지 몰랐는데 이게 결국 내게 재능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의 성공자분들, 우리가 동기부여 받는 그런 분들은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은 아이템. 두 번째, 시간과 몸을 투자하지 않는 아이템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실패해도 손해가 나지 않을 아이템이어야 한다. 이런 걸 다 충족하는 게 바로 아메이였어요,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런 일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라고 하면은 일단 거리감을 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걸 알고부터는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으로 확 바뀝니다. 자, 그럼 현재 여러분 중에서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알아보셨을 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해소가 돼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요즘 ABO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메의 젊은 리더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즐겁고 스마트하게 살죠. 언택트. 언택트라는 디지털 방식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즐기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죠. 요즘 ABO들 멋있죠? 대단해 정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와우, 답변도 바로 오네요. 요즘 친구들 참 스마트하죠? 우리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가끔은 부럽기도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합니다.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Work and Life Balance. 아시죠? 어라벨.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ABO들. 그들 덕분에 아메이의 포텐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더욱 달라질 아메이의 30년. 아메이. 한국 아메이 30주년을 맞아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동안의 아메이와 앞으로의 30년은 너무도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 혹은 이 강의를 오늘 듣고 나도 한번 알아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가장 먼저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 그리고 뭐 밴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뤄나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이 부분을 1도 활용을 못해서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킨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오프라인에서 다니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난 SNS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판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옛날 이미지인데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똑똑똑 들으면서 아메이 왔어요. 봉다리 들고 다니는 그런 아메이. 잔돈 벗을 뭔가 파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요즘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그 인터넷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 인터넷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 궁금하시고 만약에 사업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교보문고에 가셔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검색하시면 수백 권의 책이 아마 나올 거라. 그래서 그 안에서 베스트셀러의 그런 책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국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사서 내가 막 쟁여놓고 이런 거 아니고요. 회사가 있고 그걸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유통을 맡고 광고를 맡는 그런 일이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싸다라는 인식 굉장히 많았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많은 분들이 환경 제품을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검증된 제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먹을 거, 부모님이 드실 그런 제품들, 바를 제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은 잘못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환경 제품과 검증 제품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밖에 있는 환경 제품, 검증 제품을 찾아서 보면 아메이 제품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메이가 훨씬 싸죠. 왜 그럴까요? 유통 과정이 없으니까요. 같은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싼지 비로소 아시게 될 겁니다.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경 제품과 검증된 제품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또 찾아 나서면 되는 거겠죠. 적은 제품 수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아메이도 5가지 세제 제품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천여 가지 제품군으로 인해서 이번 달에 이제 또 안마 의자까지 나오죠. 그리고 샤워기 필터, 구스 제품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진짜 뭐 초사리 김 이런 거 너무 맛있죠. 고등어, 삼치, 된장, 김치 모든 것들이 지금 아메이 유통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소비하는 그런 제품들 군들로 굉장히 단단하게 제품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제품. 옛날에 그 외제품 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생각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고용 창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들을 우리 아메이 유통망에 얹어서 시중에 팔리는 그 중소기업 그 제품들보다 가격도 더 저렴한데 제품 성능은 높여서 아메이 유통망으로만 바로 유통될 수 있게. 그게 누가? 내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그런 일입니다. 보수적이다, 구식이다.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 아메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수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메이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요. 뭐 LG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적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디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좋은 게 제품군들이 너무 트렌드예요. 그리고 10대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메이 하면 치약, 세제 여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카탈로그를 한번 보여주시기만 해도 아메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좋아도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내가 다시 가던 데를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 있죠. 어차피 내가 코스트코 갔으니까 간 김에 이것도 사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즘 구독 경제가 굉장히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구독을 하고 여러 가지 구독을 하죠. 꽃도 구독을 하고 연도 날도 구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구독 경제에 발맞춰서 SOP라는 그런 시스템을 아메이에서 도입을 했고 계속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주문될 수 있는 그 장바구니 전체를 재주문할 수 있게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다 도입해 왔습니다. 내가 얼만큼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굳혀지느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누가 아메이를 했는데 망했고 친구들이 다 떠났고 등등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메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알고 나면 아메이를 사칭한 회사들이나 아메이를 잘못 배운 소수들이 물 흐려놓는 경험들을 듣고 온다는 거죠. 실제로 아메이는 그런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변해왔고 앞으로 소비자가 왕인, 소비자가 중심으로 변할 세상에 가장 안성맞춤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세 분의 ABO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 50대 사업을 하신 우윤경 ABO입니다. 제목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 2막을 시작한 열정만수로 50대. 50대 때 아메이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분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내 삶에란 없었다라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 생활을 시작한 분이래요. 결혼 생활에서 내 삶이란 없었다고 합니다.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년을 맞으면서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노후에는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안타깝죠. 그때 아메이를 만났고 평생 해왔던 그 요리 솜씨로 칭찬도 받고 혼자 해왔던 요가 경력도 인정해주고 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외모도 막 다시 꾸미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도 시작하셨고 라이브 톡 방송도 막 하신다고 해요. 젊어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해보고 싶대요. 이 영상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해보세요. 제 인생 2막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는 나에게 득템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아이의 엄마이신 장여원 ABO입니다. 와, 대단하죠. 5아이의 엄마라니. 이분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던 것들이 지금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5아이의 엄마인데 꿈꾸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죠? 넷째 아이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뒀대요. 5째 아이가 태어나고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도 가사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장 일까지 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본인도 5아이 출산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뉴트릴라이트를 만났다고 합니다. 먹다 보니까 점점 건강이 회복되었고 뉴트릴라이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아이템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아보게 되면서 아이들 학원 간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팅도 참석하고 강의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전보다 스스로의 성장도 확 느껴진다고 해요. 시간적인 여유에 더불어 경제적인 여유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은 조만간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멋있죠? 그러면서 아메이는 나에게 유레카다라고 외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 ABO입니다. 이분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 ABO예요. 국가대표가 웬 아메이냐고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 연금을 받는 올림픽 금메달을 꿈꿔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고민하던 중에 아메이가 찾아온 거죠. 현재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운동하는 건강과 먹는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선수 생활할 때는 무조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늘 경쟁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대부분 그렇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가는 구조.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서로 돕는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생활도 여유로워지고 건강도 챙기고 올림픽 금메달을 꿈꿀 때는 본인의 삶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대가 아닌 국대 ABO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메이에서 나오는 연금이 더 든든하니까요 라고 말하네요. 아메이는 나에게 한판승이다 라고 외치면서 끝이 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그 이야기를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따면 연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2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하나 더 따도 200만 원이 되지 않는데요. 100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금메달 연금으로 절대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메이는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아이가 많아도 못하는 사업도 아니고 직장일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본인의 장점을 찾아서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누구나 머라이어 캐리가 받고 있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오늘은 말 그대로 오픈마인드라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 제품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은 내용으로 인해서 궁금하신 질문이 하나라도 생기셨다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를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성향을 더 잘 파악하고 계셔서 맞춤형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봐야 찾지 않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굳이 아메이가 기회다라고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묵혀왔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 비용은 얼마였나요?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쩌면 정말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픈마인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